안녕하세요. 행복공장장 변사또입니다.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인사드립니다. 휴가 계획은 잘 세우셨나요? 벌써 다녀오셨다고요? 오늘은 휴가 안 다녀오신 분들을 위해서 멋진 트레킹 코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름이라서 더 걷기 좋은 곳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변사또랑 함께 출발하실까요? 경복궁역 3번 출구에서 트레킹 여행을 시작합니다. 3번 출구에서 100m쯤 걸어가면 버스 정류소에 도착하는데요. 이곳에서 212번, 1020번, 7022번 중 버스를 탈 겁니다. 먼저 도착하는 1020번 버스에 탑승합니다. 버스 창으로 보이는 하늘 좀 보세요. 마치 가을을 생각나게 하는 파란 하늘이 마음까지 설레게 합니다. 이렇게 깨끗한 하늘 정말 오래간만에 보네요. 오늘 또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5분 만에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자하문 고개 윤동주 문학관 버스 정류소입니다. 버스 정류소에서 오른쪽 계단을 올라가면 창의문이 보이는데요. 한양도성 4서문 중 북문으로 보물 제188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하문은 별칭으로 부르고 있고 북소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창의문을 지나 터널을 한 번 더 통과합니다. 터널 안은 굉장히 시원한데요. 바깥 기온하고 5도 차이는 나는 것 같습니다. 터널을 나와서 골목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골목이 끝나면 바닥에 예쁜 돌 문양의 인도가 나오는데요. 예쁜 문양을 따라 내려갑니다. 조금 내려가면 편의점이 나오는데요. 필요한 것 있으면 이곳 편의점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편의점을 지나 오른쪽 길로 올라갑니다. 골목길을 따라 계속 걸어갑니다. 오르막길 중간쯤 갈림길에서 왼쪽 길로 내려갑니다. 골목길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내려갑니다.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인데요. 조용히 지나가면서 서로 에티켓은 지켜야 되겠죠? 조금 내려가면 막다른 골목 삼거리가 나오는데요. 오른쪽 골목길로 내려갑니다. 바닥에 백사실 계곡 가는 길이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표시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골목길이 끝나면 백사실 계곡으로 들어가는 길이 시작됩니다. 1분 만에 금세 풍경이 바뀝니다. 마치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도시와 깊은 산속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입니다. 백사실 계곡에 도착하면 백석동천 각자바위가 나타나는데요. 이곳은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위치한 곳입니다. 백석동천의 별서터는 오랫동안 논쟁거리였다고 하는데요. 이 별서를 누가 만들어서 사용했는가를 두고서 말이죠. 많은 사람이 백사실 이름 때문에 백사 이항복을 떠올린다고 하는데요. 이항복은 여기서 멀지 않은 종로구 필운동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곳이 이항복의 별서가 아니었다면 주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문화재청은 이 별서의 주인을 추사 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에서 2005년 이곳을 사적으로 지정했고요. 공식 이름을 바위에 새겨진 대로 백석동천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백석동천의 동천은 무릉도원, 별천지, 신선들이 사는 곳을 말한다고 하네요. 2008년에는 경관의 가치를 더 평가해 명승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별서터에는 육각정의 초석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백석 동천은 크게 연못, 사랑채, 안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석 동천의 역사를 알고서 다음 목적지로 출발합니다. 백사실 계곡을 따라 걷다 보면 숲 사이로 사찰이 보이는데요. 사찰이 계곡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찰 앞 계곡으로 작은 폭포수가 흐르고 있는데요. 기분까지도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이곳 사찰은 현통사인데요. 사찰 어디에도 소속 종파의 표기가 없어 종파를 알 수가 없습니다. 현통사는 독립된 별개의 사찰이라고 하네요.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었다가 1958년 보문사로 재건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 1987년에 현재의 현통사로 개명했다고 합니다. 현통사 일주문을 나오면서 보이는 멋진 풍경에 한참을 서 있게 합니다. 현통사를 뒤로 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정겨운 마을을 지나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한 골목길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표지판이 있는데도 잘 보이질 않습니다. 계단이 끝나면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착각하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표지판대로 잘 따라 내려가셔야 됩니다. 조금 내려가면 갈림길이 또 나오는데요.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혹시 헷갈리면 무조건 홍제천 방향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조금 내려가면 골목길도 끝이 납니다. 골목길 끝에서 편의점을 끼고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길 건너로 보이는 하천이 홍제천인데요. 홍제천으로 내려가는 산책로는 좀 더 내려가야 됩니다. 조금 내려가면 홍제천 옆으로 데크길이 시작됩니다. 밑으로는 홍제천이 흐르고 파란 하늘은 트레킹하기 더없이 좋은 날씨입니다. 조금 걸어가면 데크길이 끝나는데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다리를 건넙니다. 다리 건너서 다시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이곳은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어린이집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더군요. 하천변 공원 끝에서 왼쪽 홍제천 산책길로 내려갑니다. 여기서부터 홍제천 트레킹 코스가 시작됩니다. 홍제천은 북한산에서 발원하여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를 거쳐 한강으로 흘러가는 하천입니다. 오늘은 종로구에서 서대문까지의 홍제천 길을 걸어볼 건데요. 중간중간에 멋진 곳들이 많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죠. 홍제천에서 첫 번째로 마주한 곳은 세검정인데요. 세검정은 검을 씻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광해군 시기 인조 반정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검을 씻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세검정이라고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서울특별시 시도기념물 제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시원한 물소리 들으면서 잠시 쉬었다 갑니다. 깨끗하고 풍부한 수량의 물이 시원함을 더해주는데요. 세검정의 이름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좀 더 쉬고 싶었지만 다음 목적지로 다시 출발합니다. 세검정에서 조금 걸어가면 성문처럼 보이는 곳이 나타나는데요. 이곳에서 종로구가 끝나고 서대문구가 시작되는
경계구간 홍지문입니다. 지금 종로구에서 서대문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문을 통해 한양으로 들어가는 기분인데요. 마치 변사또가 한양으로 높은 분 만나러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잠시 올라가서 홍지문을 가까이서 보고 가겠습니다. 홍지문은 임진왜란 및 병자호란 이후 서울 도성을 방어하기 위해 한양 도성을 보강하면서 만들어진 성곽문인데요. 서울 유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대문구에서 종로구로 넘어갔다 옵니다. 홍지문을 뒤로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홍제천길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에 걸어도 만족스러운 코스입니다. 찾을 때마다 색다른 모습에 만족스러운 트레킹을 하고는 합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옥천암에 도착합니다. 홍제천 바로 옆에 사찰이 있는 게 특이한데요. 서울이 도시화 되기 전만 해도 사찰 앞으로 옥같이 맑은 물이 흘렀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유로 사찰 이름을 옥천암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옥천암은 대한불교 조계종 직할 사찰인데요. 시간 여유 있으신 분은 천천히 사찰을 둘러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옥천암을 지나 홍제천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홍제천길 정말 예쁘죠? 걷는 내내 느끼는 건데요. 빈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센스가 최고네요. 오늘따라 멋있는 하늘까지도 감동입니다. 이번에도 꼭 들렀다 갈 곳이 있는데요. 오른쪽 데크길로 올라갑니다. 이곳은 백종원의 골목 식당으로 유명세를 탄 포방터 시장입니다. 6.25 전쟁 당시 태각하는 북한군을 공격하기 위해 포를 설치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유로 포방터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군요. 시장 안으로 들어서면 하늘의 햇볕을 가려주는 가림막이 인상적인데요. 파란 하늘과 가림막에 좋아하는 유럽 느낌이 물씬 풍기네요. 마치 스페인의 마드리드 데일솔 광장 옆 쇼핑타운 거리를 연상케 합니다. 시장이 깔끔하고 잘 정돈된 모습이 참 정겹네요. 천천히 시장 구경하는 재미도 느껴봅니다. 간식거리도 즐기면서 옛날 추억에 빠져봅니다. 오늘 점심은 포방터 시장에서 해결하고 출발합니다. 포방터 시장에서 나오면 건너편 홍제천길로 걸어가야 되니까요. 징검다리를 건너서 왼쪽 길로 내려가야 됩니다. 홍제천길에는 이런 징검다리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징검다리까지도 보기 좋습니다. 징검다리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걷는 내내 하천변 옹벽까지도 빈 공간은 한 군데도 보지를 못했는데요. 이렇게 세심한 배려에 끝까지 눈이 즐거운 홍제천길입니다. 계속 걷다 보면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낙하 분수쇼가 펼쳐집니다. 낙하 분수쇼를 이렇게 볼 수 있을 줄이야. 정말 장관입니다. 이곳은 어지간해서 보기 힘든 홍제천 낙하 분수입니다. 하루에 3번 가동을 하는데요. 그것도 한 번에 10분씩밖에 가동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잘 맞춰서 가도 제대로 볼까 말까 하는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3월 중순에서 10월까지만 가동을 하고요.
오후 1시, 오후 3시, 오후 5시 고작 10분씩 3번 가동을 합니다. 저는 운 좋게도 10분 동안 제대로 감상했습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발길이 떨어지질 않네요. 낙하 분수쇼를 보고 조금 내려가면 홍제천 위에 건물이 보이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유진상가 건물입니다. 1970년도에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합니다. 지하로 들어서면 홍제유연이 나타나는데요. 홍제유연은 물과 사람의 인연이 흘러 예술로 치유하고 화합한다라는 뜻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50년간 버려진 유진상가 지하가 이렇게 변신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의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인데요. 지하 25m 구간에 8개의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제유연이라는 이름처럼 이곳에 오면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도 잠시나마 이곳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해 보세요. 이 작품은 자연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물빛 길을 걸으면서 마음을 가다듬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원래 유진상가는 남북 대립 상황에서 유사시 방어 목적으로 지어진 항공 건축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했다는 게 대단합니다. 유진상가 지하도를 지나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서대문 홍제폭포입니다. 예전에는 홍제천 폭포, 홍제폭포, 홍제인공폭포 등으로 다양하게 불렀었는데요. 이제야 공식 명칭을 갖게 된 셈이죠. 2011년에 조성된 인공폭포인데요. 높이 25m, 폭 60m의 규모로 자연미가 잘 살아있는 게 특징이죠. 이곳에는 다양한 쉼터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1층 테라스 공간은 깔끔한 데크와 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가도로 아래에 자리 잡고 있어 더운 여름에는 그늘이 만들어지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올 때도 방문이 가능합니다. 저도 차 한잔 들고 폭포를 바라보며 모처럼 분위기를 잡아봅니다. 서대문 홍제폭포에서 오늘 트레킹 여행도 마무리할까 합니다. 홍제폭포에서 조금 떨어진 서대문 보건소 별관 버스 정류소에서 7713번 버스를 타고 홍제역으로 향합니다. 버스는 많으니까요. 목적지까지 골라서 타시면 됩니다. 홍제역까지는 3번째 정류소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5분 정도면 홍제역에 도착하는데요.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홍제역 4번 출구입니다. 지금까지 홍제천 트레킹 코스를 걸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걸어보세요. 만족하실 겁니다. 오늘 트레킹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